지금 이 사진들 속에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도 직접 잡힌 적이 없습니다.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범인이 은하를 만들었고 별을 태어나게 했고 우리까지 존재하게 했습니다. 2026년 제임스 웹이 그 범인의 흔적을 역대 가장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가장 오래되고 이상한 미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970년이었습니다.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 평범한 은하를 연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하 가장자리의 별들이 너무 빠르게 돌고 있었습니다. 태양계라면 멀수록 느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은하는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별들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대부분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옳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빛입니다. 거대한 질량이 있으면 주변 공간이 휘어집니다. 빛은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으면 그 뒤 은하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십만 개 은하가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측정해 암흑물질의 위치를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범인은 발자국 대신 빛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2006년 나사 찬드라 망원경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위의 영상들은 암흑물질의 존재를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질량이 은하들과 함께 이동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알은하단을 포함한 두 개의 거대한 은하단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뜨거운 가스는 서로 부딪혀 가운데 멈췄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유령처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결국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물질이 완전히 따로 분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뜻의 스모킹건으로 불렀습니다. 총알 은하단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지만 정작 범인의 정체는 아직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름은 윈프입니다. 아주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통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 탐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엑시온이라는 입자입니다. 윈프보다는 훨씬 가볍고 자기장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는 엑시온을 찾기 위해 탐지기를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원시 블랙홀입니다. 빅뱅 직후 만들어진 작은 블랙홀들이 암흑물질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후보가 세 가지나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직접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암흑물질은 전혀 상상조차 못한 새로운 종류의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허블이 충격적인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암흑물질이 거의 없는 은하였습니다. 바로 위의 영상에 보이는 은하이고 이름은 NGC1025DF2입니다. 암흑물질 없이는 은하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는 멀쩡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암흑물질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을 확신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나사와 유럽 연구팀은 빅뱅 직후부터 우주의 진화 과정을 컴퓨터로 재현했습니다. 2023년 버전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정밀한 우주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암흑물질을 포함시킬 때와 뺐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암흑물질을 포함시키자 실제 우주와 거의 똑같은 은하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거미줄 구조 교차점마다 은하들이 모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을 빼버리자 우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즉, 암흑물질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속 우주가 실제 우주와 일치하려면 반드시 암흑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암흑물질의 존재를 간접 증명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2026년 사건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제임스 웹이 79만 개의 은하를 이용해 역대 가장 선명한 암흑물질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255시간 동안 같은 하늘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위의 3차원 지도에서 은하들은 흰색, 암흑물질은 보라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연히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거미줄처럼 우주 전체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마다 은하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설계도 위에 우주가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 웹이 지도를 만들 때 유럽 우주국도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3년 유럽 우주국은 유클리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 위성의 단 하나의 목표는 암흑물질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웹이 보름달 크기의 2배 반 면적을 촬영했다면 유클리드는 하늘 전체의 3분의 1을 커버합니다. 2024년 유클리드가 첫 번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은하 1,500만 개의 모양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암흑물질의 분포가 기존 이론보다 약간 더 매끄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차이지만 물리학자들에게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주가 생각보다 더 균일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주의 모든 물질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통 물질은 약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85%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암흑물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은하의 회전이 달라집니다. 바깥쪽 별들은 중력을 잃고 우주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은하수는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계도 은하 중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표류하게 됩니다. 수십억 년 뒤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지구는 어두운 우주를 홀로 떠도는 고아 행성이 됩니다. 암흑물질이 지금도 우리 은하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45억 년 뒤 충돌할 예정입니다. 나사가 허블로 두 은하의 속도를 정밀 측정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암흑물질의 중력입니다. 두 은하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의 대부분이 암흑물질에서 나옵니다. 암흑물질은 우리 은하의 과거를 만들었고 현재를 유지하며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흑물질은 우리의 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하 깊은 곳에 초거대 탐지기를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하 1400km에는 제논 탐지기가 있습니다. 한국 양양 지하에도 비슷한 탐지기가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암흑물질을 직접 잡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잡힐 듯 하면서도 아직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계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암흑물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1983년 이스라엘 물리학자가 처음 제기했습니다. 은하 가장자리 별들이 빠르게 도는 이유가 암흑물질 때문이 아니라
중력 자체가 먼 거리에서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일부 소규모 은하에서 관측값과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알 은하단 충돌 장면을 전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충돌 장면은 암흑물질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 또 다른 반대 증거가 나왔습니다. 암흑물질이 없는 은하와 암흑물질이 넘치는 은하가 나란히 발견된 것입니다. 위의 이론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같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대부분의 증거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아주 작은 일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이름도 정체도 확실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우주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